네, 북한이 통보 없이 지난 16일에서 17일 두 차례에 걸쳐 댐을 방류해서 임진강 수위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툭하면 무단으로 댐을 방류한 북한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불안과 피해는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김정봉 한중대 석좌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화면을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임진강 위역의 주요 댐, 이 군사 분계선이 이렇게 위치가 돼 있고 이쪽은 이제 우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북한에 보니까 이제 댐을 상당히 많이 설치해놨네요. 이거 네. 뭘까요? 자, 1, 2, 3호 댐이 이름이 네. 4월 5일 댐이라고 합니다. 예. 이거는 2002년도 이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용량이 작아서 한 개가 한 3천만 톤 정도 되기 때문에 네. 우리한테 피해가 없었습니다. 근데 환강댐이라고 해서 2002년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예. 2008년도에 완공됐습니다. 우리가 벌써 2002년도 당시에 북한이 수공을 할 거라 생각을 하고 군남댐을 만들 계획을 세웠는데 북한은 이 댐을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계만 해놓고 안 만들고 기다리고 있다가 네. 2006년부터 만들면 북한이 완공하는 2008년까지는 우리도 완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오산했습니다. 왜냐하면 예. 문제가 벌어지는 것이 수몰지구 연천 지역이고 네. 이 수해를 받는 지역은 이 파주군이기 때문에 연천과 파주가 이해가 달랐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연천 쪽인 사람들이 네. 거기가 두루미 서식지이기 때문에 두루미가 때문에 그 댐을 크게 못 만든다 그래서 예. 원래 우리가 설계를 했으면 한 2억 톤 정도 설계했을 텐데 네. 만들기는 7천만 톤밖에 못 만들었고 그래서 이번에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 용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네. 북한의 물을 충분히 막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방류 때문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뭐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과거에 있었던 1호, 2호, 3호 댐에서는 저장 용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 큰 영향이 없었을 텐데 환강댐을 만들면서 이제 우리한테는 영향이 좀 많아졌습니다. 환강댐은 저수량이 한 3억 톤에서 한 4억 톤 사이 정도 되기 때문에 예. 군남댐 7천만 톤 가지고는 네.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크게 만들려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지역적 문제 때문에 크게 만들지 못해서 현재 상황이 벌어졌는데 보니까 이제 최근에 보니까 보통은 30에서 40cm 정도의 높이였다가 네. 갑자기 많이 늘어났단 말이죠. 네. 이만큼 많이 쏟아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초당 한 처음에는 100만 톤 정도 100톤 정도를 이제 쏟았고 그다음에 한 서너 시간 지나서는 초당 한 500톤 정도를 쏟아냈다니까 사실은 양은 많은 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군남댐이 가뭄에 대부해 가지고 물을 조금 많이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실제 7천만 톤밖에 안 되는데 불구하고 예. 북한의 그 수공을 막을 능력이 안 됐고 수공만 생각하신 사람들은 네. 현재 북한이 임진강이라는 강이 원래는 수량이 좀 많았습니다. 네. 근데 수량이 좀 30cm밖에 40cm밖에 안 된다고 좀 돼 있잖아요. 예. 저게 바로 문제인데 북한이 환강댐 만든 다음부터 이 북한 지역에 내려오는 물이 거의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홍수 시기가 갈 때는 임진강에 물이 흐르질 않고 네. 홍수 때는 범람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지금 임진강 유역 주요 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김문광 NK 지식연대 대표까지도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김문광 교수님께 뭐 질문을 좀 드리면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좀 많은 피해가 있었던 지역이죠. 매번 범람할 때마다요? 그럼요. 네. 2009년에도 네. 6월이었던가요? 그때 이제 북한이 거의 한 4일 동안 겠다가 이제 방류를 했는데 예. 기습적으로 방류를 했죠. 그래서 야영객 6명이 그때 사망을 했어요. 네. 가족 단위로 나왔다가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사실은 이게 사전에 우리가 뭐 어떤 수고가 높아져서 방류할 수밖에 없다라고 서로 이제 통보를 해주고 해야 되겠는데 사고가 나고 나서 자기들이 어떤 체면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한테 전통문으로 할 수 없이 보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뒷담을 했는데요. 예. 이 지금 뭐 한강댐에서의 어떤 수위가 높아서 내려보내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의도가 있는지 네. 이건 계속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네. 김정봉 교수님 지금 네. 현재 인명 피해는 없는 상태지만 네. 피해는 있는 거죠? 인명 피해가 없게 된 것은 네. 우리가 군남댐은 용량은 작지만 그 앞에 이 초병을 배치해서 북한에서 물을 많이 방류를 하면은 그 수량의 높이를 봐가지고 네. 바로 경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뭐 확성기 같은 거 가지고 군함대 근처에 있는 사람들 야인객들은 전부 다 대피를 시켰는데 조금 거리가 떨어진 파주군에 있는 그 어망은 뭐 그것도 야간에 벌어져서 예. 새벽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어망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한강댐이 저 조수량이 3억 톤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군남댐이 3천 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약 그쪽에서 방류를 했을 때 정말 네. 수공의 목적으로 방류를 했을 때 이때 우리가 정말 어느 정도의 그 피해가 나오겠는지에 대해서 네. 참 그 심각한 문제죠. 네. 그다음에 환강댐은 말입니다. 네. 저수용량이 뭐 3억 톤, 4억 톤 되지만 이게 유역 변경식이라서 물을 막아가지고 우리한테 주는 게 아니고 저 물을 돌려서 개성시로 해서 개성시 시민들이 물을 먹게 만들어놨거든요. 아, 그래서 저게 우리 쪽에 물을 안 주려는 목적도 하나 있고 네. 필요하면은 저거를 이제 폭발을 시켜서 우리 이제 경기도 지역을 물에 가두려고 이렇게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댐입니다. 그러니까 김웅학 대표님께 질문 드리면 북한의 이런 어떻게 보면 수공 작전도 기존에 있었던 겁니까? 어떤 겁니까? 원래 이게 한강댐 만들어진 것 자체는 이 네. 건설 공장을 건설 공사 당시에 거기 동원되었던 건설자들 그리고 이제 군인들한테 주로 했던 그 동기부여가 뭐냐면 예. 우리가 이 댐을 잘 건설하면 서울을 물바다로 만들 수 있다. 이런 큰 우리가 힘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정말 노력적으로 총동원 하자. 그래서 이제 뗀 건데 그것이 북한 당국의 진속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 자기들이 상당히 우월한 입지에서 이제 한강댐을 만든 거를 이제 그 큰 설계 안에 들어갔죠. 그러면서 이제 그 한강댐 옆에 예성강이 흐르고 있는데 네. 원래는 이게 위에서 상류에서 나온 물들이 일정한 정도로 임진강으로 내려와야 되겠는데 그것을 갖다 낙차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 한강댐보다 수위가 더 높은 예성강 쪽으로 물을 좀 뽑아내고 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뭐 자기들도 어떤 뭐 수자원에 대한 또 발전 전기가 필요하니까 그런 의도도 있겠지만은 일단 가둬놓고 이게 한 3억 톤 정도면 뭐 네. 최대를 다 당길 수 없는 그 정도면 서울에 큰 그 홍수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설계 타산이 충분히 가지고 한 거죠. 예. 제가 이제 그러면 추가로 말씀드릴 거는 요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현재 금강산 댐하고 네. 우리 평화댐에서 평화댐.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건이 발단된 것은 80년대 중반입니다. 그렇죠. 서울올림픽 직전에 북한이 수공을 하기 위해서 한 뭐 200억 톤짜리의 거대한 댐을 만들기로 북한 내부에서 작전을 세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 대통령께 200억 톤 소리를 보고를 했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정권이 자꾸 바뀌면서 정권 안보에 이용을 했다. 네. 거기가 석회암 지역이기 때문에 200억 톤이 만들어질 수 없다라고 이제 비난을 받긴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예. 이 평화의 댐을 아주 높이 잘 만들었어요. 두 차례에 걸쳐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북한 댐이 무너져도 네. 전부 다 그 물을 막아낼 수 있는 만한 용량이 되기 때문에 아. 이 북한간 수계에서는 북한이 수공할 걸 작전 개념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지금은. 근데 그러면 여기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쪽 지역은 수공의 가능성이 남아 있는데 네. 보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용량이 워낙 작고 이 부분을 아까 3억 톤 정도가 내려오면 대책이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까? 대책이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대책이 없어서 현재 대책은 군남댐을 지금보다 용량을 한 3배 정도로 늘려서 막아내는 게 가장 바람직한 일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현재 상황에서는 환강댐을 가득 채워서 만약 수공을 했을 때는 대책이 없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데 재밌는 네. 거는 예. 군남댐 바로 위가 두루미 서식지이기 때문에 연천군에서는 두루미가 그 연천군의 상징새입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군남댐이 용량을 더 높이게 되면 두루미 서식지가 물속에 가라앉으니까 네. 자기들은 할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을 보이는데 문제는 피해가 파주에 오기 때문에 파주 시민의 생각이 좀 반대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진강 유역에 있는 주요 댐 그리고 북한의 수공 얘기를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내부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당 대회 이후의 내부 동향인데 김정은이 이제 세 번째 공개 행보가 군수공장을 갔습니다. 김정문 교수님 어떤 의미일까요? 네, 군수공장이 바로 기계공장이고 네. 현재 북한이 모든 기계를 자급 조작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그 기계를 만들어도 부품이라든가 하는 것은 대부분 다 중국에 수입을 하는데 현재 북한이 지하자원을 충분히 추출을 해서 네. 거기서 그 돈 가지고 중국에서 부품과 뭐 이런 거를 사와야 되는데 현재 유엔 제재 때문에 현재 그게 좀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군수공장이라는 것은 군사 물자로 전용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도 현재 유엔 제재 국면에서 북한에 그걸 팔기 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가서 한 소리가 국산화해야 된다. 국산화해야 된다 소리를 자꾸 하고 이 국산화 소리는 벌써 1월 1일 신년사 때도 얘기를 했고 네. 5월 6일부터 9일 사이에 그 실제 당대회 때도
국산화해야 된다. 외제를 좋아하는 병을 버려야 된다. 이 소리를 하는 것이 유엔 제재 국면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북한의 군수공업을 계속 발전시켜서 군사력을 유지하려는 뭐 그런 목적인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70일 전투를 하면서 북한이 현재 쓸 수 있는 자재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거의 다 소진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다시 이 자재를 확보를 하고 또 이 노동자들한테 이렇게 경각심을 주고 하려 그러면 김정은이가 가서 독려를 하고 만약에 목표 달성하지 못하면 지배인을 죽이겠다 이런 공갈 협박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김웅광 대표께 질문을 드리면 이제 당대회 참가 전에 잠깐 얘기 나왔지만 70일 전투를 통해서 많은 돈도 걷어들였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걷어들였는데 정작 선물은 당대회 참석한 사람들만 받고 네. 일반 사람들한테 일반 국민들한테는 거의 돌아간 것이 없다. 좀 많은 불만이 있겠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이건 뭐 사실입니다. 네. 그 당대가 끝나고 나서 참석자들한테 이제 그 중앙에서는 뭐 이렇게 선물 명세만 줬죠. 종이만. 그렇죠. 예, 명세만 주고 그걸 열차로 실어서 네. 평양, 청진, 함흥 여기다 이제 현지에다 쫙 내려 보내가지고 아하. 현지에서 네. 각 지방 현지에서 참석자들이 내려온 다음에 그걸 전체 뭐 도민들이 모여서 이제 그 축하 속에서 선물을 전달하는 그런 노름을 했단 말이죠. 예. 몰래 나눠 가졌으면 또 모르겠는데 다 모여놓고 이렇게 하니까 그거를 보면서 보통 사람들이 네. 야 이거 뭐야 지금 현재 그 엄청난 공사 고난의 행군 누가 했는데 우리 주민들이 했는데 결국은 몇 안 되는 몇백 명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자기들은 뭐 일반 주민들은 이번에 준 게 칫솔 그리고 뭐 치약 그리고 뭐 술 한 병 그리고 뭐 지방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정도예요. 네. 음. 자 이거 주고 이 사람들 뭘 큰 거에 했다고 그 사람들한테는 텔레비전 냉장고에다가 또 냉동고 따로 저 급동기라고 북에서 얘기하는데 예. 얼크는 거예요. 아, 얼음 들어 나오는 예, 얼음. 그거 하고 그다음에 또 고급 화장품에다가 고급 신력 분석도 완전히 뭐 넘쳐나리만큼 줬단 말이죠. 그럼 이제 그걸 바라보는 이제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웅성웅성하죠. 야 고생은 같이 하고 지들만 사람이냐라고 이제 엄청난 불만이 있는데 네. 김정은이 이걸 모를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예. 북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가 쓰고 있는 뭐 북한 당국이 쓰고 여러 가지 통치 방법 가운데서 어떤 세뇌를 통한 사상 통치가 있고요, 공포 정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또 선물 정치가 있고요. 네. 또 그다음에 이제 영화, 영상 이걸 통한 또 예술 정치가 있거든요. 또 몇 가지 통치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선물 정치도 사람들한테 어떤 체제에 내가 충성해야 이걸 받을 수 있다,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런 목표 의식을 준단 말이죠. 아하. 예, 그래서 그냥 그것도 김정은에 대해서는 평양시에 한 뭐 150만 그리고 뭐 군수공장 노동자 체제를 지키는 뭐 보위원 안전 뭐 법 사법 이런 사람들만 인민이고 네. 이 나머지 2천만 정도는 그 인민이 아니라는 거죠. 예, 너희들이 나한테 반대를 해? 그럼 내가 군대를 풀어서 밀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인민관 자체는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예. 선물 준 사람만 유실해서 그게 인민인 거죠. 어떻게 김정은 교수님 뭐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모내기 전투 또 시작하겠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말을 듣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모내기 전투는 뭐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고 네. 북한 체제가 그 정권이 창간 이후로 계속해서 하는 건데 그 학생들도 학교를 안 보내고 네. 한 뭐 40일 정도 그 농촌에 보내서 이제 모내기 전투를 하고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인 전체 가는 게 아니고 이제 돌격대를 이제 모아가지고 내보내고 그다음에 뭐 군인들도 이제 많이 이제 참여를 하는데 예. 작년도에 그 식량 생산량이 한 40만 톤 부족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번에 굉장히 힘들 겁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돈이 많으면 지하전을 이제 중국에 수출을 해서 그걸 이제 지하전으로 그 돈으로 해서 이제 옥수수를 뭐 수입을 해서 인민들이 먹이면 되는데 그걸 점점 좀 어려워지고 있죠. 그다음에 비료도 수입해야 됩니다. 비료는 북한이 원래 필요한 양에 현재 북한이 공급하는 것이 한 10한 몇 프로밖에 안 됩니다. 10한 5% 정도밖에 비료 공급 못하기 때문에 비료상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료도 공급이 돼야 되는데 지금 돈 주고 사와야 되는데 이번 당대회 때 2억 불을 썼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비료도 수입하기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일단은 뭐 몸으로 떼우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몸으로 떼우려고 그러는데 재밌는 거는 북한 농촌에서 모내기 전투를 하게 되면
농민들은 뒷짐지고 있고 직장인들, 학생들이 가서 농사를 짓습니다. 예. 아주 정말 아이러니한 할 일인데 네. 농민들은 그냥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은광 대표께 하나만 더 질문드리면 만수대 TV 보니까 이제 보통 이제 조선중앙 TV 네. 가끔씩 이제 화면에서 보기 때문에 저건 알겠다라고 하는데 만수대 TV는 뭐고 이 부분이 요즘에 왜 논란이 되는 겁니까? 예. 북한에는 이제 텔레비 채널이 모두 3개가 있어요. 네. 하나는 이제 전국에서 시청 가능한 조선중앙 텔레비전이고, 그리고 그 밖에 만수대 텔레비전과 교육문화 텔레비전이 있는데, 네. 그거는 평양시에서만 시청 가능한 겁니다. 이것을 뭐 일명 애신들은 애국인 전용이라 하지만 애국인 전용이 아니고요. 평양 시민들 위해서 이게 만든 그 텔레비전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북한 주민들에서는 굉장히 이제 그걸 좀 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그 갈망과 그냥 그리고 불만이 많죠. 이거 평양 시민만 사람이냐, 지방 사람 이거 뭐 하는 건데 왜 같은 텔레비전도 못 보느냐, 이게 이제 그 논란의 핵심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마이동통처럼 김정일은 그걸 듣질 않았어요. 네. 그냥 평양에만 했죠. 근데 만수대 텔레비전과 조선중앙 텔레비전이 뭐가 다르냐? 일단 프로그램이 좀 달라요. 프로그램에서 핵심적인 것은 예전 그 냉전 시대 러시아의 어떤 영화들, 애국 영화란 말이죠. 재미있든 재미없든. 그러니까 애국의 소식에 너무나도 목말라 있는 북한 주민들한테는 거기서 한 편, 두 편 내보내고, 뭐 스포츠 조금, 그다음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바깥의 상황들을 보여주는 영상을 보는 게 그게 정말 하나의 어떤 큰 바람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평양 시민들한테 평양시에서 사는 게 뭐가 좋으냐? 그러면 첫째가 뭐냐? 만수대 텔레비전 본다는 겁니다. 예, 그대로 이제 중요한 거죠. 네. 그것을 이제 그 만수대 텔레비전과 교육문화 텔레비전 중에서 만수대 텔레비전을 이번에 같이 다 보도록 하겠다. 전 국민이. 예, 전 국민이 보도록 하겠다라고 한 것이고, 이를 위해서 중앙 텔레비전처럼 이게 전파, 지상파가 아니고요. 유선 채널로 하겠다는 거죠. 케이블처럼요. 케이블이에요. 네. 그 케이블이 이제 파서 묻어야 되지 않습니까? 북한은 동결이 심하니까 적어도 1m 한 50 이상은 파야 됩니다. 70 정도도 파야 돼요. 그거를 우리 같으면 다 장비를 하지 않습니까? 이건 다 그 해당 관할 지역의 노동자 농민들 동원시켜서 그 파가지고 묻게 하는데 다 삽과 곡괭이를 합니다. 저도 이제 그 공사를 했던 사람으로서 네.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고생해서라도 케이블을 깔고 만수대 텔레비전을 본다. 그러면 뭐 북한 주민들은 그 고생 좀 감내하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만수대 텔레비전을 통해서 그럼 왜 갑자기 김정은이 그걸 갖다가 평양시만 보이던 거 보여줬냐? 이게 북한 주민들한테 바깥의 것을 절대로 보지 말라. 보면 잡아 죽인다라고 했으니까. 그렇다 해서 그 사람들이 바깥 소식 알고 싶은 그거를 마냥 묻어둘 수는 없다는 거 간파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공격적으로 그 채널을 다 만들어 놓고 자기들을 보여주고 싶은 자본주의 세상을 보여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여주고 싶은 건 보여주는데 그러면 김정은이가 왜 저런 생각을 했느냐? 요새 거의 탈북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거의 다가 그 외국 영화들 봤거나 우리 한국 드라마, 우리 노래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USB에 담겨가지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더 이상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 김은광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단 만수대 TV를 이제 전 북한 주민한테 공개를 한 다음에 자기들이 이게 사상성을 검증한 그 드라마나 영화를 이제 틀고 자기가 보이고 싶은 거 보여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또 하나는 유선이기 때문에 아마도 공짜나 보여주지 않을 겁니다. 돈을 또 아마 달러를 걷어서 현재 어려운 경제 사정을 극복하려는 그런 꼼수가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저희가 한 1분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개성공단 벌써 폐쇄가 된 지가 100일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즉 남북 간의 교역이 거의 완전히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풀어낼까 짧게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 교수님부터. 네, 이거 앞으로 개성공단 현재 북한이 자산 몰수 상태에서 자기네 거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완전히 철거하거나 군부대가 진출할 줄 알았는데 내비둔 상태입니다. 이거는 남남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이용해 먹으려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개성공단의 완제품은 현재 중국이나 평양 시내에서 현재 막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있는데 남남 갈등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만약 개성공단을 다시 재개할 때는 임금은 우리가 직접 노동자한테 지불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돈 자체가 절대로 당 39호실로 넘어가서 핵미사일로 전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개성공단이 중단되고 나서 김영철 네. 바로 이제 미얀마와 중국과 아시아 여러 나라들에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우리가 이 개성공단 설비 전체와 근로자를 모두 옮겨오겠으니 여기서 좀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다 거절당했으니까 지금은 어떤 방법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어떤 전향적인 이런 어떤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북한 이슈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